안녕하세요. 무협 전문 채널 위소협입니다. 이번에 한경 BP에서 출간 예정인 당나라 퇴마사라는 책에 대한 리뷰를 요청받았습니다. 오, 위소협 채널 많이 컸네. 페이는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노페이의 비매품 한 권을 미리 제본받아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신간 무협도 소개할 수 있고 채널 취지에도 어울리는 것 같아 흔쾌히 리뷰를 수락하였고요. 아주 솔직하게 제 생각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원서명은 대당벽사사이며 한국에 출시되는 제목은 당나라 퇴마사입니다. 이 당나라 퇴마사는 2016년 중국 웨이보 주최 웨이보 소설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책으로 당나라 왕권을 둘러싼 치열한 역사와 암투, 배신과 음모를 그린 무협 미스테리 소설이라 하네요. 저자 왕칭찬은 중국 무협 소설계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김용의 기세를 계승했으며 동시에 고룡의 미스테리적 요소와 양호생의 금기서화와 같은 묘사를 흡수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당나라 퇴마사가 아니라 대당벽사사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무협풍의 느낌을 이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문 제목이 좀 더 간지가 나죠. 영웅문, 천애, 명월도, 평종협영록, 귀뢰도 이런 느낌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원제의 한문을 하나씩 분석해보면 대당은 당나라를 뜻하는 말이며 이어 임금벽, 간사할 사, 맡을 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임금벽이라는 뜻은 그냥 임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집행자와 같은 권위 있는 자를 뜻합니다. 갑골문의 문양에서 좌변을 맡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형태고 우변은 형벌을 시행하는 칼이 합쳐져 있는 그런 문양으로 큰 칼로 죄인의 머리를 찍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간사할 사는 말 그대로 범죄자나 아첨하는 부유들을 일컫는 말이죠. 즉 원제가 가리키는 뜻은 큰 당나라의 죄인을 처벌하는 집행자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집행자의 이야기인데 왜 당나라 퇴마사일까? 네, 순수 무협이 아닌 판타지 퓨전 무협입니다. 일단 목차를 살펴보실까요? 첫 권은 상하로 나누어져 있으며 생각 이상으로 책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장수가 아주 많은데요. 웹소설이라 짧게 각 장이 전개됩니다. 최근에 출시된 김용의 천룡팔부와 비교해보자면 천룡팔부는 각 권마다 5개의 장으로 이야기를 길게 이끌어가는데 이 책은 한 권이 상하로 나뉘어져 있으며 나뉘어진 부분이 13장에서 14장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제목에서 당나라라고 딱 나와 있는 순간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당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관 이전이라는 문장이나 측천무 사후 이현이 당 중종으로 즉위했다는 역사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시대적 배경은 서기 705년 이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원승이라는 인물로 영매술을 주로 다루는 영호관 홍문제일인이라 불리우는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력자가 되는 검선문의 협객이자 어검술의 대가인 육충, 베일에 쌓인 여경술 전문가이자 자신을 마나님이라 부르는 페르시아 여인 대기가 주역이 되어 이야기를 끌고 가게 됩니다. 처음 이들의 인연은 육충을 제거하기 위해 나타난 청양자와 철두타를 원승의 화영점정의 영매술로 용의 그림 속 눈에 점을 찍어 살아있는 듯한 용을 불러내고 육충의 어검술로 그들을 쫓아낸 뒤 대기라는 여인을 구해주게 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당 중종 이현이 측천무가 죽고 난 뒤 재즉위를 하게 되지만 그는 황후 위씨를 총애하여 나라의 전국은 불안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페르시아인 모디로가 감옥에 잡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밧줄을 타고 탈옥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환술로 사람을 현혹한 것이지요. 이때 당 조정에서 금호 위의 세세한 일을 관장하던 원숭이 아버지 원회옥은 사건 해결을 위해
뛰어난 영매술의 대가였던 아들 원숭을 부르게 되고, 원숭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 살인 벽화의 수수께끼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추리를 시작합니다. 이 소설은 705년 이후를 배경 삼아 집필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 당시 당나라는 개방적이며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여러 문화가 자연스럽게 공존한 나라였던 것을 잘 감안해서인지 배화교, 불교, 유교, 도교 등의 다양한 종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굵직하게 당나라 역사 전반을 살펴보게 되면 당태종 이세민의 정간의 치세 이후 무축전의 치세에 이은 당현종의 개원지치로 역사가 이루어지죠. 이 소설은 무축천 사후 당현종의 집권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아마 이야기로 다루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궁중의 암투에는 당중종의 아내 위황후와 그녀의 딸인 안락공주, 그리고 무축전의 총애를 받던 딸인 태평공주 등이 궁중암투의 주역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최후에는 무축천처럼 여황제를 꿈꾸던 위황후가 중종의 수라에 독을 풀어 남편을 독살하고 중종의 다른 아들인 이중무를 황제로 앉힌 뒤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척천무후와는 달리 조정을 압도적으로 장악하지는 못했죠. 이후 태평공주와 당현종이 되는 이윤기의 반격으로 인해 폐서인이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과연 이 역사를 어떻게 써내어 가느냐에 따라 정말 한경 BP의 소개대로 김용의 기세를 이어받았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일단 추리소설로서의 스타일을 채용했기에 고용의 미스테리적 요소는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정통 무협적인 요소보다는 판타지적인 테마 요소가 주된 스토리라 정통 무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삼국지 연이냐, 서유기냐, 아니면 둘 다 좋으냐. 그리고 중국 종합 베스트셀러이자 아시아 좋은 책 선정 9.6점에 빛나는 중국 드라마 기대작이라는 소개가 있는데, 저는 절대 영화로는 나오면 안 된다. 삼생삼세 심리도화처럼 드라마로 잘 만들어지고 이 다음에 영화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영화를 만들면 신탐적인 걸처럼 괴상한 CG를 넣어 폭망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중국 컨텐츠를 보면 무협 드라마는 잘 만드는 편인데, 영화는 예전 홍콩 영화의 가슴 뛰는 액션이라 비장미가 없고 너무 이질감 느껴지는 CG를 사용해 거의 준쓰레기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 소설도 영화 신탐적인 걸처럼 당나라를 배경으로 하면서 추리를 주제로 하며 무협 느낌이 나면서 테마적 요소가 들어가 있죠.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과 함께 영화는 안 돼! 하는 느낌이네요.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